안녕하십니까. 생생법률쇼 김민광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빠. 예, 인사해 주시죠. 예. 당황스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예, 이겼습니다. 예, 네. 체코랑 2대1로 이겼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이겨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즐겁지가 못할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놓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토익 시험장까지 침투한 AI 안경 대응 방안은입니다. AI 안경이 나온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굉장히 네. 핫하던데 네, 엄청난 맞습니다. 기능이 있던데 토익 시험장에서 적발됐어요. 어떤 사건이죠? 네, 최근 토익 시험장에서요. 처음으로 이 AI 스마트 이 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요. 지난 5월 10일과 31일 날 각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응시자 2명이 이 AI 글라스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다가 예. 적발이 됐는데요. 해당 시험 성적은 이제 당연히 모두 무효 처리가 됐고요. 예. 앞으로 4년간 토익 응시 자격도 제한이 됐습니다. 이 AI 글라스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안경, 제 것처럼 일반 안경과 거의 비슷하지만 예. 카메라와 마이크,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 기기입니다. 문제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 렌즈에 있는 화면이나 아니면 이 달려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시험의 부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 토익 시험에서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뭐 휴대전화, 이어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겉으로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뭐 안경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부정 행위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시험을 관리하는 어떤 방식 자체가 예. 달라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토익위원회는요,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교육 당국도 이제 나아가서 수능 시험장에서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발견했지? 그 감독관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리 어답터인가? 이게 거의 그 뿔테 안경처럼 거의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겁니다. 안경을 그냥 쓰고 영어 지문을 토익 영어 지문 보면 그게 그냥 안경 렌즈가 그 화면이라서 거기에 계속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발견을 해서 2명을 적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능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 그 스마트 안경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AI 글라스는 쉽게 말하면 안경 형태,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냥 일반 안경하고 똑같죠. 맞아요. 예. 네. 근데 AI 컴퓨터죠. 겉으로 보기는 이제 일반 안경과 다르지 않은데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돼 있어서 사용자가 보는 장면이나 듣는 내용을 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촬영하면 이 AI가 문제를 인식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답을 찾아줄 수도 있고요. 예. 그 결과를 렌즈 화면이나 스피커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심지어 안경만 쓰면 답이 보인다. 그렇죠.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예. 모든 문제를 뭐 완벽하게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시험 도중에 외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 충분히 부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이 AI 글라스가 일반 안경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구별이 안 돼서 예전에는 뭐 이어폰, 휴대전화 이렇게 다 앞으로 네, 제출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숨겨할 수 있다면 숨겨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평범한 안경처럼 착용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감독이 한층 어려워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AI 안경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험 걱정을 많이 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나왔을 네. 때 이거를 어떻게 제재를 어떻게 해야지 그것도 고민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안경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업체에서는 이거를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네. 이거를 착용하면 이제 그 걸어갈 때도 좌우에 뭐가 있고 네, 뭐 뭐 앞에 위험물질이 기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니까 다 그거를 알려주잖아요, 귀로. 그래서 네. 시각장애인에게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바로 이렇게 예. 악용하게 되는 사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시험 보다가 걸린 이 두 명은 뭐 시험 얼마 동안 못 보고 점수 안 나오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뭐 법적 제재까지 받는 거예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요. 이러한 토익 시험 응시자들은요. 성적 무효 처리 그리고 4년간 응시 제한이라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인데 예. 이 토익이라는 게 국가시험이 아니고 네. 민간 시험이기 때문에 이 부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형사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AR 글라스를 착용해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 예. 이 사정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요. 지난달에 전기기사 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 또다시 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자가 있었고 거기서도 걸렸어요? 네, 수험생 3명이 적발이 돼서요. 무효 처리하고 실제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에는 스마트 글라스 이런 글자가 이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금지 기규로.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은 결국에는 이 기존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AI 기기를 이용한 신종 예. 부정 행위를 법이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토익보다 걸린 두 명은 4년 동안 응시 불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잘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나 그런 것 때문에 토익은 봤을 텐데 보통. 맞습니다. 예. 그럼 토익은 2년 전 성적까지 유효하다라는 단서가 보통 원서 낼 때 있을 텐데 그럼 원서 못 낼 거 아니에요. 토익 점수가 없으면 못 내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2년 전에 있는 점수는 아마 그냥 그대로 유효하게 사용할 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유효 기간이 좀 지난거나 그런 것 따져보고 4년 동안 토익을 못 보는 상황에서 아니 스마트 안경까지 이용했으면 그냥 뭐 저의 그냥 네.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산업인력공단은 이 사람들은 토익은 민간 자격이잖아요. 네, 산업인력공단에서 본 이 시험 본 사람들은 국가 자격증 따려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은 수사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어서 예. 실제 적용 혐의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될 문제긴 한데요. 네. 이 산업인력공단이 고발한 그 취지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다라는 예. 거고 이 실제로 국가기술자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거나 예. 또는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시도하는 행위도 이제 처벌한다는 거죠. 예. 자격 취소, 응시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점이 현행 이 시행 규칙에는 휴대전화, 뭐 이런 전자통신기기 사용 금지 규정은 있어요. 네. 그런데 스마트 글라스가 또 금지 물품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행위가 과연 국가기술 자격 법상으로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공단에서는 단순히 이 안경을 착용했다라는 이유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네. AI 기기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아.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거라서 네. 이게 인공지능 안경이 여기에 대한 법 적용을 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비슷한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그래서 이거를 법을 이제 해석하는 차원인데 네. 뭐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기기 사용 금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전자기기라거나 예. 전자통신기기 이런 식으로 약간의 확대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토익은 개인적인 뭐 실력 향상을 위조한 거고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보는 거는 무슨 기사 하면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어떤 건물이나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기기사.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네 국가에.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죠. 예, 진짜 그러면 지금
수능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이런 그 공공기관의 자격증 같은 거에 대한 대비가 완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그러면 대응책이? 네, 아무래도 수능이 계속 굉장히 네. 민감하잖아요. 저희 개인의 진학뿐 아니라 굉장히 사회 전체 공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수능에서는 뭐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대부분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글라스 착용도 역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외형상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인데 그러니까요. 예, 감독관이 이렇게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데 네. 어떻게 이제 이 부정행위를 하는 그 안경을 쓴 학생을 예. 찾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도 이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는 실제로 기재하는 법안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특정 기기를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계속해서 이 AI 기술을 활용한 안경뿐만 아니라 네. 다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거든요. 예. 기술의 발전이 있으면 법 제도보다 더 빠른 게 신종 유형의 범죄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보이스피싱부터 예, 시작해서 예. 이 범죄 행위가 더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 행위를 어떻게 적발하고 예방할 것인지가 결국에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AI 안경 되게 비싸던데 물론 뭐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겠지만 또 이렇게 다른 용도까지 쓰다가 걸렸네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데 쓸 일이 되게 많습니다. AI 안경이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예,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해 보죠. 다음 사건 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짜 송금증으로 청년 울리고 노동청까지 속인 악덕 업주가 있다. 예, 청년도 울렸고 노동청도 속였어요. 어느 정도의 악덕 업주입니까, 이 사람? 네, 이제 저도 이제 임금 청구 소송 같은 걸 하니까 이런 네. 걸 보면 너무 화가 많이 그쵸? 납니다. 예. 네, 이번 사건은요 단순히 뭐 임금 체불 사건이 아니고요. 노동자와 노동청까지 속이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 되겠는데 네, 문제가 된 업주는 이제 경영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에요. 예, 서울 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 음식점을 6개를 예, 운영을 하고 연 매출이 무려 100억 원대에 이르는 아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네.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예, 근로자,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도급계약서는 프리랜서가 예,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처럼 위장 고용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사대보 만주네. 맞습니다. 예, 흔히 이제 가짜 3.3% 이렇게 부르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예, 이제 고용주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사업소득세는 3.3%만 떼고 예.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해가거나 4대 보험 또 퇴직금 이런 규정을 피하려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가 되면은 연장 근로수당 이런 네. 것들을 지급하지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사건에서 재직자 그리고 퇴직자를 포함해서 약 5,100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동청이요 시정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업주는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제출한 자료가 바로 금융기관의 이체 확인증을 제출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의심을 안 하죠. 우리는 그쵸. 이체 확인이 됐나 됐다. 보다. 그렇죠. 그런데 한 퇴직자가 예.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다시. 어, 그래서 조사를 다시 이제 노동청에서 해보니까 예. 제출된 이 이체 확인증 송금 자료가 허위인 것으로 의심이 되면서 예. 사건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아, 악질이네. 이건, 예, 아니 네. 봐봐요. 서울 홍대 등의 주요 지역에 6개 매장이 있어. 땅값 비싼 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되게 비싼 그 매장을 6개 운영하고 있고 연매출이 100억이에요. 근데 이 근로자들 38명 이 사람한테 비하면 고작 2,700만 원, 2,400만 원, 총 5,100만 원 안 네. 주려고 이렇게 이 짓을 한 거예요. 아, 참. 근데 금융기관에 이체 확인증을 노동청에 제출했는데 한 사람이 못 받았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체 확인증 금융기관 거. 네.
이 업주가요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는 실제 금융거래 내역이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만든 허위의 이체 확인증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보통의 이체 확인증에는요, 뭐 네. 송금인과 수취인, 뭐 네. 계좌번호, 번호, 그다음 이체 금액, 거래 일시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생성형 AI가 이미지 편집 또는 그쵸. 이미지 생성 굉장히 잘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당 금융기관 서류처럼 보이는 문서를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업주가 이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받으면 원래는 이제 입금했어야죠. 네네. 그런데 입금을 모두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 이체 확인증 제출했지만 예. 실제로는 재직자 1명과 퇴직자 26명에 대해 약 2,800만 원 상당의 체불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예. 특히 예전에는요, 정말 네. 이제 과거에는 이 문서 같은 거를 위조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또 그러니까요. 필요해서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AI를 이용하면 누구나 이제 그럴듯한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도 단순히 서류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실제 계좌 거래 내역까지 이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와, 이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편해진 것도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사연이 AI의 잘못된 활용이네요. 네. 굉장히 범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긴 뭐 동영상이 진짜 동영상인지 AI로 만든 건지 네.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도 이제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됐잖아요. 일반인의 시각에는 다 똑같아 보일 때가 그러니까요. 많아요. 네. 아, 그러면 일단 돈을 안 줬어요.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 업주가 악질 업주가 그 진정한 근로 계약을 맺지 않고 보험료 지급 안 네. 하려고 다른 편법을 쓴 거잖아요. 부정행위를 한 거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건데 그것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단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임금은 정말 이제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당연히 겁니다. 되는 그렇죠. 거죠. 질문이 되게 이상했네요. 그렇죠. 당연히 되죠. 예. 당연히 임금 나쁜 사람.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용을 했으면 예. 임금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겠지만 네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정해진 기일의 전액 일부도 아닙니다.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은 단순 임금 체벌에서 끝나지 않았죠. 예. 노동청이 체불임금 지급하라 이렇게 시정 지시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예. 오히려 지급을 한 것처럼 허위 자료까지 제출했다라는 것이죠. 예. 실제로 노동청은요, 이 사업주를 시정 지시 미이행 이 혐의로 형사 입건을 일단 했고요. 네. 근로감독 결과를 조작해서 제출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피해가 계속된 점을 고려해서 예.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월급 못 줬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체불 사실을 숨기려고 국가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훨씬 예.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봐봐요. 재직자 38명의 몫이 2,700여만 원이고 퇴직자 27명이 받아야 될 돈은 2,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개인당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당사자한테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 6개 운영하는 이 악덕업주는 연매출이 100억인데 요거를 아끼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느냐 마느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노동청 고용노동부에서요. 예. 이런 사실이 먼저 이제 고소나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면 네.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고용주가 돈을 주기 전에 먼저 이제 고용부에서 먼저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체당금이라고 해서 노동자에게 아, 먼저 돈을 그 지급을 구상권으로- 해줍니다. 아. 예, 전액은 아니고 일부라도 이 노동자는 생계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국가에서 먼저 일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업주한테 받는 구상하는 거예요? 거.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 외에 추가적인 거는 물론 이제 노동자가 예. 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직원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비싼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또 소송까지 가야 되면 그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진짜 못됐네. 자, 그러면 여기에 AI를 또 아주 잘 사용했어요. 네. 잘 사용했어. 아주 깜짝 속았네. AI 이미지를 이용해서 송금증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서 정부 기관까지 제출했어요. 네. 아주 간도 크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임금체불 사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정부기관에 제출했다는 거, 허위 자료 제출했다는 것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네.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예. AI를 이용해서 음. 이체 확인증을 허위로 만들었다. 이 행위 자체는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든 가짜 송금증을 노동청에 제출을 했다면 네. 이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되는 거죠. 예. 즉 단계별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범죄가 별도로 성립이 되는데 예. 여기에 더해서 이 노동청 입장에서는요. 사업주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근로감독을 속이려 했다고 보는 거죠. 네. 즉 공무원이 정상적인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속인 행위가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줄줄이 아주 그냥 계속 그 범죄 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AI 안경도 그렇고 네. 이것도 그렇고 AI로 네. 그 뭐 송금증을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은행하고 똑같이. 야, 이걸 그럼 그 수사 당국이나 이거 관계 기관이 어떻게 이걸 막지? 이거 보완책은 진짜 논의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첫 번째 우리 사건 사고처럼 안경을 또 누가 구별을 할 거냐며. 그러니까요.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증빙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그 서류를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똑같으면 받자마자 혹시 이게 조작됐을까라는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조잡한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이제 이체 확인증, 뭐 영수증 이런 네. 서류가 제공되면 그냥 신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는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노동당국도요 이제 검증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체 확인증만 제출받는 게 아니고요. 법인 계좌에서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또 제출된 자료랑 대조하고 예.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지는 그러네요. 것이죠. 예. 또 노동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입금을 실제로 받았느냐 이렇게 또 확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공권력이나 우리 이제 세금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제출된 서류를 믿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예. 사실을 검증하는 그런 행정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예. 이 앞선 사건처럼 단순히 기기 반입 금지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을 거고 이번 사건도 결국에는 뭐 새로운 금지 규정 이걸 만드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진짜냐 가짜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또 법이 발달하면 제재도 발달하는데 그걸 또 법이 또 능가 거기 네. 점점 이렇게 그 규정은 결국에는 사고 이후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검증 예. 체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식 하십니까? 주식. 주식을 뭐 소소하게 아, 그러면 요새 뭐 분위기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다른 네. 거구나. 다른 종목이 이렇게 있군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맞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새 그 주식 붐이 계속 일고 있으니까 코스피 너무 많으니까 보통 나는 아닌데 코스피는 되게 많이 또 이런 분도 계시고 부러워하는 분도 계셔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 리딩방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현금 수거제까지 있나 봐요. 주식 투자 리딩방에 왜 현금이 필요하지? 왜 현금 수거제까지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네. 이 증권 계좌에 명의를 개설해서 네. 돈을 입금하는 방식을 떠올리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사기 조직은요 유튜브 광고나 뭐 SNS를 통해서 네. 유명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어. 접근을 한 겁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 기관 투자자 전용 상품, 고수익 특별 투자 예. 이렇게 현혹하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투자 계좌가 없기 때문에 피해금을 추적당하지 않으려고 계좌 이체를 받는 대신에 피해자들에게 현금이나 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음. 수거책이 직접 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요. 네. 그래서 돈이나 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번 사건에서도요. 이 60대 여성이 현금 1억 6,500만 원 예. 그리고 금 103돈 아이고. 약 한 1억 가까운 돈입니다. 예. 이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을 했어요. 어. 그리고 또 다른 60대 남성도 네. 거액의 금품을 건네다가 경찰에 의해서 피해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특히 사기 조직은요 초기에는 가짜 수익 화면 같은 거 만들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보여주면서 이제 안심을 시키고 소액은 또 출금을 바로바로 예. 해주면서 해주고. 신뢰를 쌓는 경우가 많아서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 뭐 현금 1억, 뭐 금도 거의 1억 정도, 103세돈 이렇게 이런 분들은 여기에 속으실 정도면 그 되게 이거를 평생 동안 모으신 분 같거든요. 평생 동안 그렇죠. 모아서 네. 그래 이걸 그래도 조금만 더 불려서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 자식들 좀만 더 도와줄까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속지 마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너무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60대 남성은요 이랬대요. 그 막 그 옆에 경찰이나 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왜 내 투자에 간섭해? 이렇게 경찰이 도와주는데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네. 거의 맹신인데 이 투자 리딩방에 이렇게까지 그렇죠. 속일 수가 있나? 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 이 투자 사기 조직은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는 게 아니고요 예. 피해자가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예. 돈을 맡기도록 이 신뢰를 쌓는데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인다고 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에 주식 무료 강의 예. 이런 광고를 내서 피해자들을 이 밴드의 단체방으로 일단 유인을 해서 네. 전문가인 것처럼 종목을 추천하고 이제 어떤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는 비공개 투자다. 예.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말로 기대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어떤 신뢰성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금융회사 직원으로 믿게 만드는 어떤 연출도 가미가 됐는데요. 네. 이 수거체 역할을 한 여성은요. 증권사 사원증을 목에 매달고 간답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60대 뭐 예. 남성 여성 다 신뢰를 한 거죠. 사원증 보이게 쓱 어떻게 했나 보다 이렇게 쓱 사원증도 보이게. 이렇게 예. 목에 걸고 어. 또 경찰이 현장에서 증권사 명의의 허위 출자 증명서 양식까지 발견했다는 것이죠. 예. 결국 서류도 어디서 구했던지 음. 이제 허위로 유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 피해자들은 수거체 개인을 믿었다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진짜 투자 회사라고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꼼꼼하게 준비했네요. 아주 꼼꼼하게. 근데 주식 투자 리딩방은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저도 들어가 본 네. 적은 없는데 그럼 이 자체가 모두 불법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조금 우리가 안 좋기는 한데 맞아요. 네,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교육하는 것은 적법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네. 개별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자문 조언을 할 때는 예. 자본시장법상의 투자 자문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어떤 투자 교육이나 예. 정보 제공이 아니라 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인데 특히 주의해야 될 표현들이 있겠죠. 너무나 유혹하는 표현들, 네. 원금 보장, 예. 고수익 확정, 예. 내부 정보 입수, 세력과 함께 투자 예.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네요. 정상적인 금융 투자는요, 여러분 투자금이 4명이 본인 명의 증권 계좌나 금융기관 기관을 통해서 예. 움직이는 거고 이번 사건처럼 현금을 직접 줘야 된다라거나 네. 금을 받는다거나 어. 이런 거는 사기를 당연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식하시는데 어떻게 원금이 보장돼요? 예, 다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럴 듯한데 싶은 거는 그럼 그럴 듯한 거를 선생님들에게 알려줬겠어요. 본인들 가족이나 그렇게 해서 많이 수익을 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봐요, 이 60대 피해 여성분 현금 1억 6,500만 원, 금 103돈 이것도 1억 원 넘는다는데. 이거 줬잖아요. 일단 줬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요. 이제 항상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른 이제 범죄자들이 뭐 처벌을 받는 거는 예. 변론으로 하고 예. 피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찾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돈이 이제 조직 윗선으로 이제 흘러 넘어간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다행히 압수한 현금 수표 금품이 있어요. 예. 약 3억 원. 이건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됐습니다. 어. 그런데 최초 신고자인 이 60대 여성은 네. 현금 1억 6,500만 원, 금 103도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졌습니다. 이 보이스피싱도 그렇고요. 예. 투자 사기 사건도 그렇고 이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피해금이 여러 차례 계좌를 흘러 넘어가거나 예. 그리고 현금화 돼버리거나 조직 윗선으로 가거나 외국으로 또 가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이제 범죄 수익을 발견하거나 예. 압수 추징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가능성 자체는 있고요. 예.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 명령 신청이나 예. 별도의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있지만 예.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민사소송이 항상 언제 받아요, 그것도? 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 60대 이분 어떡하지? 어떻게 받아야 되나? 자, 지금 피해 본 분들이 50대, 60대 이상, 70대까지 되게 보통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연세가 좀 있는 그렇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시면서 그렇죠. 네. 은퇴자금, 뭐 퇴직금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불려보자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네, 그럼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러이러한 거를 말하거나 이런 표현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절대 다가가지 마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이거 대표적인 위험 신호 몇 예. 개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약속 이거 위험합니다. 뭐 내부 정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죠. 네. 세력 투자 기관만 아는 뭐 비밀 정보 종목 예.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투자금 현금이나 골드바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이런 걸 직접 수거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결정을 자꾸 재촉합니다. 예. 오늘만 가능합니다. 지금 입금해야 됩니다. 기회 놓치면 없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압박하는 수법을 굉장히 쓰는데 예.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절대 비밀이니까 예.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여러 가지 딱 정말 홀릴 수밖에 없는 말들만 네.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홀릴 법한 말들만 하니까 그거를 피해야 되는데 그거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시라. 알겠습니다. 모아두신 돈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되죠. 예, 이번 사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열풍을 틈타서 주가를 900% 띄운 일당이 있네요. 이 정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번 사건 네. 일단 제가 주가 900%에 현혹이 돼가지고 900. 네, 900% 정말 꿈의 숫자인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게 정상적인 기업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네. 게 문제입니다. 응. 이거는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 넘어서요. 상장 회사 자체를 이용한 대형 자본시장 범죄로 보고 예.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요. 피고인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예요. RF세미에 접근을 해서 대규모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핫했죠. 네. 그래서 열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가요. 피고인 중에 한 명이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 고위 공직자였다라는 점입니다. 공신력이 있어. 그렇죠. 예.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경력 그리고 투자 유치 계획을 믿고 경영권을 넘겼는데 검찰이 확인한 바로는 네. 실제로는 약속한 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들은 수조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 공시와 홍보를 반복하고요. 예.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까지 내세우면서 그 결과 주가가 900%까지 급등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수사 결과 실제 사업 추진 능력도 없었고 투자 자금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회사는 거래 정지 그리고 상장 폐지 결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우와, 한 회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이라는 이 사람도 여기 공범인 거예요? 가담한 거야? 이게 기획재정부 차관부 출신이라는 경력 자체만으로 이제 범죄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 결국 재판으로 봤을 때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네. 혐의가 입증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죠. 예. 그런데 어떤 이런 지위나 신분이 결국에는
형을 정할 때는 조금 고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출신 또는 네. 금융경제 분야의 전문성 이런 걸 우리는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신의 경력이나 어떤 사회적 신뢰를 범행에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법원에서는 이것을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인 이 사람도 이 공범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피의자 중에 한 명, 피의자로. 피고인 중 한 명인 것이죠. 아. 피고인 중 한 명. 이 사람이 공직에 있다가 나쁜 쪽으로 지금 머리를 썼네요, 그죠? 자 그러면 주가를 900% 띄웠어요. 어떻게 띄웠어요? 네. 저희를 포함해서 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도 도대체 주가를 어떻게 900% 올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실 텐데 네. 검찰이 보는 이번 사건의 핵심 수법은요. 허위 호재를 이용한 네. 사기적 부정 거래입니다. 예. 조금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들은 먼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장사를 노려요. 예.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네. 상장사의 경영권을 받기 위해서 예. 강남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네. 무려 260% 연이율을 어. 감당하면서 고금리 사채로 오. 돈을 빌려서 예. 이 상장사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차지했죠. 어. 결국 실제로는 무자본이었던 거예요. 네. 자기 돈 안 들이고 예. 빌린 돈으로. 이제 당시 이제 최고 인기 테마 2차 전지를 앞세워서 중국 자본이 들어옵니다. 대규모 배터리 사업에 진출합니다. 예. 최대 6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계속 뿌리는 거예요. 아 거짓 정보를 계속 그렇죠. 흘리는 계속 거예요? 뿌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계속 나오니까 아. 반도체 회사가 2차 전지 회사로 변신했구나. 예. 수조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는구나. 그런 소식을 듣고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과 2,000원대의 주가였는데 네. 29,000원대까지 9배 급등을 한 거죠. 오. 그런데 주가가 올랐을 때 예. 이들이 미리 차명 주식으로 확보해 놓은 것들을 처분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1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거죠. 2,000원일 때 주식을 겁나 많이 사놓는 거야, 그죠? 그렇죠. 차명으로 계속 사는 계속 거죠. 사놓은 다음에 거짓 정보 흘린 다음에 주가를 확 띄워. 맞아요. 그다음에 쓱 파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매도를 자기네 하는 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38억 원 부당이득도 어마어마한데 이들이 처음에 이 상장사를 경영권을 인수할 때 뭘 했죠? 사채를 썼죠. 썼죠. 260%. 그리고 140억이 넘는 이 사채를 또 회사 돈을 가져다가 다 갚는 겁니다. 아. 그럼 자기는 이제 빚도 청산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회사의 실제 가치가 9배 성장한 게 아니고요. 네.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예. 허위 호재 뉴스로 주가를 올린 뒤에 차익을 실현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결국 이 모든 피해는 뒤늦게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 보다. 예. 아. 미래에 투자하자.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 우리가 예.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보통 그쵸. 말하는데 검찰에 따르면 15,000명의 소액주주들이 예. 거래 정지, 상장 폐지 결정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2차 전지라는 게 그냥 우리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 그게 아니고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 있잖아요. 스마트폰, 뭐 전기차 이런 네. 등등에 쓰는 배터리 2차 전지라고 해서 붐이 한창 있고 지금도 굉장히 뭐 네. 잘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런 거라서 이렇게 혹하는 그런 상황이 됐나 보네요. 사기적 부정 거래를 기획했다 이들이 예, 아까 그 조금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범죄는 굉장히 그 많은 처벌을 받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예. 이 사기적 부정 거래가 조금 이제 말이 어렵지만 예.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그러한 허위 자료를 이용해서 이 투자자들의 정상적인 투자 판단을 방해해서 이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아서요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예. 이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예.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자본시장법 나오고 있죠. 네. 443조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최소 징역형이 5년 이상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너무 적은데. 5년이 이제 미니멈인 거고. 회사를 박살내놨는데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 수 예. 그리고 피해 규모, 예. 이 금액에 따라서 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보니까 소액주주들 피해당한 소액주주가 15,000명이에요. 15,000명. 근데 네. 이 사람들이 다 그 상장 폐지됐으니까 주식이 수지 조각됐는데 그 피해 이건 이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네. 못 받아요?
너무 속상해하셔서 예. 말을 얘기가 안 어려운데. 하지만 예. 네. 아무튼 네, 맞습니다. 아까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 범인 처벌하는 거하고 실제로 손해배상 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예.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요,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그리고 검찰의 수사 자료, 그리고 실제로 이 유죄가 인정된 판결문, 네. 형사 판결문 등이 나오면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아까 계속 생각하신 것처럼 뭐 시간도 그렇고 그쵸. 또 소송을 가면 비용도 그렇고 예. 굉장히 힘들고 또 투자자마다 15,000명인데 매수 시점 다르고 매도 시점이 다르고 예. 손실 규모가 다르고 실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고 가해자들이 또 범죄 수익을 빼돌렸다거나 네. 재산이 부족하면 배째라. 승소를 하더라도 예, 배째라 그래, 배째라. 그렇죠, 배상을 받지 예.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예. 범죄 수익을 추징 환수를 해서 네. 이제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복잡하게 또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 사건 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서 법원이 첫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거 인과관계 인정받기 정말 어려워하시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네. 처음이군요. 네. 예. 이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사망한 남성은요, 음. 당시 전남의 초등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24세 청년이었습니다. 예, 예. 너무 어리죠. 네. 2021년 7월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예.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접종 후 약 10일이 지나면서 소화불량, 구토, 오심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는데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예.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의 허열, 이제 피가 또 나고 소장 절제술을 받았는데 또다시 급성 간부전, 아이. 폐혈성 초크 등이 이어지면서 같은 해 9월 이렇게 사망하게 됐습니다. 예. 네, 유족들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라면서 이 예.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게 된 건데 예.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단순히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 이게 아니고 예. 백신 접종과 이 혈전증 발생 그리고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이게 항상 쟁점인데 그렇죠. 법원이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24살의 초등학교 체육교사 네. 사망한 이 분이 7월 달에 백신을 맞고 화이자 백신을 맞고 9월 달에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질병관리청은 이 보상에 대해서 거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예요? 질병관리청이 보상을 거부한 이유는요. 이 백신이 아니라 기존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 남성이요. 예. 생전에 지병이 있었는데 네. 기무라병이 있었대요. 예. 기무라병은 이제 비교적 드문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예.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백신 접종보다 네. 이 기저질환 기존에 있었던 예. 이 질환이 악화되면서 혈전증 발생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는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백신 접종 후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이걸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접종과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네.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에는 혈전증, 이 사망에 이르게 네. 한 이 혈전증이 음. 그 원인이 백신이냐 예. 아니면 기존에 앓고 있던 기무라병이냐라는 예. 것이죠. 그럼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거는 네. 처음 인정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이 백신과의 사망과 연결된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 거예요, 그럼 네. 구체적으로? 예,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 사이에
이 시간적, 의학적 연관성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접종한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으니까 예.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하다. 네. 그리고 이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체육교사예요. 평소에도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실 거고 예. 건강이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평소에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기물압병이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 기저질환 위험성 고려 없이 우선 접종이 이루어진 적이 참작돼야 된다. 이런 예. 것들을 재판부에서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결국 법원에서는요, 백신 접종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접종 이후에 증상이 발생을 해서 예. 이 사망에 이른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당시에도 사망한 분들 유족은 이게 백신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국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인과관계가 너무 밝히기가 어려운 네. 점도 있고. 근데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인과관계 인정한 그 사례가 다른 뭐 사망한 분들과의 사례로도 이어질까요? 이번 판결이 예. 곧바로 이제 뭐 화이자 백신이 뭐 혈전증을 유발한다. 네.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모든 백신 이상 반응이 인정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법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예.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백신의 이상 반응 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앞으로 유사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참고할 판례로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네. 올해 3월에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급성 심근경색, 이제 심장의 이상으로 예. 사망한 공무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당시 법원은요, 이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 이게 계속 나오죠. 네. 왜냐하면 접종을 받고 뭐 한 달 뒤에, 뭐 예. 2달 뒤에, 6개월 뒤에 이렇게 발현되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영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시간적 밀접성 중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 사망한 공무원이 이 사망에 이를 때 명확한 다른 이 백신 접종 외에는 특별하게 사망에 이를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건 네. 이 역시도요. 법원이 접종 직후에 불과 9일 후에 예. 증상이 발생이 됐고 다른 원인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예. 이런 점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이 공무원 사망 사건과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특히 이 최근에는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라는 것이 네. 시행이 되면서 예. 제도에도 변화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에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됐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의료 소송을 네.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민사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란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증상이 발현됐다. 이거를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적극 입증하기가 어려웠는데 예. 다행히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과학적으로 100% 입증이 되지 않았더라도 네. 일정한 간접 사실이나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면 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이 완화됐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질병관리청도 코로나19 백신과 이 각종 질환 사이의 어떤 연구 결과 그리고 네. 판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서 보상 기준을 정교화하게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라는 그런 유족분이 계시면 한번 또 여기에 이렇게 이 절차를 밟아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오늘 이겼습니다. 예. 오늘 방송 네. 상담 접수 안내해 드릴게요.